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자에게 타고난 운이 있듯이 타고난 연애운도 존재합니다. 또 개인별로 연애운이 강한 시기도 다르죠. 연애운이 좋은 시기가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연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다음 연애운을 살펴보고 언제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될지, 또 누구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될지 타로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연히 뽑힌 카드는 없으며 우연히 카드를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카드 뽑을 때부터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고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록분들의 현재 미래 둘러보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좀 연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것 보여져요.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들어온 이 앨리스 카드에 이 수많은 카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방어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렇게 카드가 다가올 만큼 믿고 맡기는 사람들, 여러분을 향한 세력들, 또 파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초록분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또 아래에 들어온 이 여왕제의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또 어려운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타고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초록분들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중심인 역할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초록분들이 없으면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연애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내가 연애할 만한 시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확 빠져들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연애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낮게 여기시기도 해요. 초록분들 경우에는 내가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100명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고백한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분의 좀 은근한 고집도 있으세요. 외모나 조건, 이렇게 여러분의 확실한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사람 만나볼래? 이런 권유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겉으로는 지금 연애할 시기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마음에는 은근한 기준이 좀 강하신 거죠. 결국 지금 초록분들이 연애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정, 개인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유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 찾는 것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데빌 카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은 약간 금사빠 재질도 있으세요. 하나가 좋으면 마음을 확 여는 이런 스타일이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누구라도 약간만 좋은 면 느꼈다가는 내 마음을 다 활짝 열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안 돼. 이렇게 데빌 카드는 계속 이 정의 카드를 눈치 보고 있어요. 정의의 여신은 계속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물건은 마음대로 둘 수 있고 고정될 수 있지만 이 컵의 기사 카드에 들어온 말의 움직임은 사실 사람이 말릴 수 없다는 점,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은 때가 되면 마음을 활짝 열 것이라는 것, 이런 마음들도 좀 숨겨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카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분이 서로 뭔가 소개팅이나 선처럼 뭔가 어색한 만남을 갖는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서로 알아간다. 이런 부분들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서로 한동안 좀 엇갈림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약간 첫인상으로는 동성처럼 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 알기에 괜찮은 사람, 별로 두근거림이 없는 상태, 여기서 한참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편해서 두 분이 속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일상을 털어놓게 될 수 있고요. 상대방도 또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한 남사친, 여사친 이 정도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좀 공통점을 쌓아가게 되고 또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런 점들도 보여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팅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상대방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한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들어온 이렇게 전차카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상대방의 고민이 있어요. 마음에는 불이 있는데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움직임 때문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카드에서는 별로 고민이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초록분한테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보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을 마음에 넣게 되지만 두 분이 딱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터져서 인연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동안의 시간 동안은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있게 될 수 있고 서서히 상대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냥 보기만 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한동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앞서 나온 카드들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좀 현재 상태, 그리고 한동안은 이 과거 연애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사랑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나름 좀 큰 자존심 상처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아물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주변의 시선이에요. 먼저 들어온 황제 카드, 그리고 이 동전 7번 카드는 호박이 주인공인데 이 두 카드를 다 보시면 같은 종류의 꽃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또 호박에도 나온 동전이 7개가 다 똑같이 있어요. 이 두 카드 보시면 여러분 말고도 주변에 보는 시선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읽어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또 자기 다음 연애에서는 뭔가 자기랑 접점이 없는 사람, 소개팅이나 전혀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어디선가 지구 멀리서 뚝 떨어지는 사람,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는 주변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거 싫어. 별로야. 이런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또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천천히 알아가는 초록분이랑 연결된다면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겠죠. 내가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 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동안 멀어지는 인연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분이 가깝게 지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랑으로서의 거리감은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지속될 수 있죠. 특히 대다수 초록분들은 아직까지 상대방의 존재도 알 수 없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등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신다거나 부서 이동이 있다던가 대학에 가게 된다거나 취업이나 알바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활동 반경이 들어오는 가능성, 또 물론 두 분이 이렇게 쌍둥이 같은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결국에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은 두 분이 만나게 된다. 이 러버스 카드까지 들어왔는데요. 원래 다른 카드들 보시면 러버스의 주인공이 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온 유니콘 카드의 러버스는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서로의 존재도 몰랐던 두 사람이 아까 보셨던 컵 8번 카드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가 천천히 서로 알아가게 되고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마주한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연애를 생각했을 때 초록분들한테 두 가지 조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두 카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먼저 들어온 골드 카드 보시면 신이 당신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사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먼저 초록분들은 다음 사랑을 두고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등장할 것이다. 이걸 충분히 신뢰하고 일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초록분들은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상대방보다 마음이 확 열리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다음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불타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오니까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차분한 마음, 끈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드름이 다 녹기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먼저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사지 받을 때처럼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편안한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다가올 기적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구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어차피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더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또 먼저 다가올 것이다. 이 수많은 꽃들 중에 여러분이 더 돋보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네, 파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 선택하신 분들 카드 둘러봤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진정한 사랑, 내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과연 있긴 있을까? 라는 마음도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사랑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애지간하면 안 넘어갈 거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기준도 좀 있으시겠죠? 외모면 외모, 또 조건이면 조건. 이제 그런데 파랑분들은 이제 기준이 조금 높다라기보다는 좀 독특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잘 안 넘어가시거든요. 이 스타카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나는 그냥 책 읽고 있고 심지어 책 읽다가 잠에 들기까지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연애를 실컷 할 때 여러분은 너무 막 부러워한다거나 시샘한다거나 질투한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시기로 보여져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막 쿡쿡 찌른다고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호기심도 있지만 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마음인 거죠. 오늘 카드들은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다음 연애를 좀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파랑분들 위해서 뽑은 이 6장 카드, 이 중에서 3장은 이제 이렇게 연애에 대한 걱정이나 오히려 무관심, 염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면 나머지 3장은 이런 나한테도 사랑이 왔어. 이런 카드들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 확 열리거든요. 어떠한 의심도 없고요. 그냥 나는 이제 사랑의 바다로 갈 거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외로움은 없어. 이런 카드들이 완전 꽉 차 있어요.
마치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인생 자체의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챕터를 약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파랑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까지 좀 제대로 된 연애 해본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혹은 이제까지 연애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 만나고 나니까 예전 사랑은 그냥 애들 장난이었구나, 이렇게까지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이제 이런 여러분의 흐름만 봐도 아마 이분은 뭔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의구심을 가진다거나 내가 과연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게 이 사람은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의 이상형 조건 중에 이 상대방이 충족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인상부터 여러분한테 강렬함을 남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인상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걸 아예 싹 덮어버릴 정도로 새로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물론 상대방 카드 본격적으로 읽어보면 일단 외모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외모 중에 예를 들어 눈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분은 눈은 당연히 합격인데요. 눈 말고도 이제 압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확 매력을 사로잡는 면이 있다라고 해요. 이 데빌 카드 자세히 보시면 상대방 앞에 서면 여러분이 완전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분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서운한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운하니까 막 입이 삐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상대방 얼굴만 보면 약간 여러분의 화나 이런 서운함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피식 웃어버리게 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아예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을 훨씬 더 좋아하고 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외모나 외적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너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실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동등한 관계, 서로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토론하고 각자 열심히 일하고 또 보이지 않을 때도 좀 믿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완벽한 파트너십 같은 걸 꿈꾸고 있어요. 또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능력이나 잠재력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은 너는 너무 잘생겨서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틈을 보여주시면 상대방은 정말 금방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잘 챙기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나는 건 내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시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가면 빠지는 구석 없어, 나 찾는 곳도 많아, 이런 당당한 마음. 그래야 상대방도 그래, 이래야 파랑이랑 사랑할 맛 나지,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올 거거든요. 더 전문적인 그런 모습들.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오히려 화장을 막 진하게 해서 막 꾸미고 상대방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유혹하겠어, 이런 모습은 별로고요. 오히려 머리를 딱 묶고 여러분 일에 좀 집중하는 모습, 그래야 상대방은 더 반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뭔가 멋진 차, 돈 이런 게 아니라 딱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 또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 삶의 열정적인 모습들, 여기에 상대방이 꽂히게 돼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한테 자꾸 주도권을 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멋, 또 노력, 잠재력, 성과, 이런 거를 첫인상에서부터 딱 남기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으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너무 잘생겼다든지 너무 예쁘다든지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뭔가 얘기할 때 자신감이 없을 수 있고 좀 쭈뼛쭈뼛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매력을 딱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얼굴에 딱 철판을 깔고 마치 약간 취업 면접이나 이직 면접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일 이런 거예요. 딱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이제 이런데 상대방은 좀 꽂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상대방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다가온다거나 뭔가 소개팅의 기운이 확 느껴지진 않아요. 하나의 계절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카드들이 들어왔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 컵 2번 카드. 위에는 눈이 쌓여있는 설산이 있어요. 산 위에 눈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 혹은 겨울에서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늦겨울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조만간 소개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준비를 오히려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을 매력적으로 보여줄까? 나는 요즘 어떤 데 꽂혀 있을까? 나는 어떤 데 자신감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면접 준비하듯이 첫인상을 딱 강하게 박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소개팅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은 시간이 좀 확보되는 게 유리하기도 해요. 만약에 당장 소개팅이 들어온다고 하면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건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아직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믿을 수 없다든지 의심이나 무관심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은 들어온다고 해도 당장 두 분의 케미가 막 터지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절이 넘어가는 부분, 물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춥다라고 여기는 시즌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건 한겨울 혹은 겨울의 끝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은 사실 팁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첫 만남 혹은 두 번째 만남은 뭔가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것보다 도심의 외곽에서 만난다든지 자연의 근처에서 만난다든지 이러면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때 또 두 분의 시선이 서로를 향한 게 아니라 분산되는 거죠. 뭐 할까요? 뭐 좋아하세요? 계속 둘이 마주보면서 어색하게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디 훌쩍 나가시면 이렇게 시선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연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좀 편안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둘이 함께 가는 길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더 선호해서 얼굴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방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로는 이 바쁘게 살아야 된다. 이 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뒤에 들어온 통찰력,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보면 사실 파랑분들은 다음 연애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아무리 한겨울에 온다고 해도 혹은 내일 당장 다가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진짜 바쁘게 보내셔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고 나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두 분의 첫 만남, 이 소개팅에서 대화를 잘 이끌어내려면 여러분의 바쁜 일상, 또 주도적이고 활발한 여러분의 스케줄,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운동, 먹거리, 약간 이러면서도 프로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대화 주제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걸 통해서 다음 연애를 미리 준비하시는 파랑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네, 빨강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강 선택하신 분들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미 거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인데요. 두 분 카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러버스 카드, 같은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재회의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물론 재회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러버스 카드는 꼭 재회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지인, 혹시 지금 근처에 있지만 이성적 감정은 없는 상태, 그런 사람도 충분히 러버스로 묶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강분들 다음 연애는 사실 재회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음 연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상대방의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을 가져올 거예요. 러버스를 양쪽에서 78장 중에 한 장씩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상황, 또 상대방의 특징, 이걸 잘 파악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은연중에 타로를 보셨는데 거기서 재회라고 했는데 이 사람 재회가 아니네? 그러면 절대 이 사람이랑은 연애할 리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여러분, 두 분은 어떤 마음 상태였을 때 만나게 될 거고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두 분은 사실 과거의 어떤 관계였든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빨강 선택하신 분들은 두 분이 좀 다른 듯 닮은 듯 약간 서로한테 딱 맞는 정말 퍼즐 같은 관계시거든요. 퍼즐은 같은 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공유하게 돼요. 하지만 이 러버스 카드처럼 서로 모양이 다르거든요. 서로 닮은 점 정말 많다. 두 분이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합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점은 서로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상쇄하고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네가 이런 거 하고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자. 약간 파이팅 넘치는 그런 관계도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두 분은 앞으로도 정말 오래도록 두 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간 분들은 다음 연애를 보셨을 때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여러분의 이상형의 기준, 특히 외모나 외적 조건, 여기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거기에 제한하지 않는 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 연애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동시에 이상형 기준도 높긴 높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형을 보면 참 재밌는 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면서도 뭔가 순수한 면이 있어야 여러분이 끌리신다 그래요. 오늘 카레 시종 카드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한 명 나타나서 괴물한테 덤비고 있어요. 이런 패기가 있는 사람, 이런 열정, 활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바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열정보다는 뭔가 원숙한 매력, 나를 확 잡아 끌고 다 세팅되어 있는 사람, 약간 완벽한 사람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직 더 큰 마음은 좀 순수하고 과감한 좀 도전적인 청년의 모습을 더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애를 생각하셨을 때는 아직도 나는 나의 이상형 포기 못해. 고민은 좀 하시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더 이 순수한 청년 쪽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상대방 카드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이분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더 깊이 생각해왔고요. 더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봤다라고 키워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준이 높다는 거 이분도 알고 있어서 좌절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좌절감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뭔가 스펙이나 외모가 많이 부족하다 이건 아닐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나는 퍼즐이 하나밖에 없는데 빨간 분들은 퍼즐이 7개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럼 나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들어온 컵 5번 카드 보시면 자기 앞에 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여요. 이 컵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아예 컵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사실 이 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많은데 이 주인공은 자기 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특히 연애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쉽게 다가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모를 살펴보자면 이제 이분이 남성분이라면 좀 다부지고 좀 듬직한 체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성분이라면 키가 작진 않아요. 남성, 여성 모두 뭔가 체력 관리나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스케줄 관리도 잘할 거고요. 자기 일에는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누가 이 사람 부르면 이분은 게으르거나 뭔가 굼뜨지 않고요. 바로 일어나서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원래 타고난 성향은 정말 긍정적이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오늘 카드 뽑은 상태에서는 이분은 연애에 대한 자신감, 특히 빨간 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감하게 들어오지 왜 자신감이 없을까? 그 이유를 돌아보면 아마 자기 과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나를 다시 믿어줄 수 있을까?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재회가 아닌 경우라면 빨간 분들이 나를 진지하게 바라봐 줄까? 나는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까지 나는 좀 부족한 면도 보여줬는데 내가 이성으로 보일까? 이런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는 자기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뭔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기준에 비해서는 좀 매력으로 어필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빨간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방의 성향, 외모적인 특징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연애가 오히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동전 1번 카드로 끝난 상대방의 도전, 그리고 시기 카드에서도 이 세이클로버 속에 네이클로버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도 이제 동전 1번 카드거든요. 이 두 카드의 연결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좀 표현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게 호감인지 호의인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갑자기 와가지고 뭐 나는 이거 궁금한데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분은 근데 아무 용건 없이 다가오진 않아요. 완전 자연스럽게 혹은 여러분한테 뭔가 센스 있게 옷에 묻은 먼지 떼어준다든지 지나가다가 뭐 떨어뜨렸는데 주워준다든지 이런 동선, 뭔가 액션 이렇게 몸으로 다가오려면 진짜 가까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거리가 멀다고 하면 이제 SNS 쪽지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용건을 잡아서 연락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궁금한데 네가 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처음에는 굉장히 맥락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혹시 이미 홧김에 약간 차단하셨다고 한다면 미리 차단을 풀어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생각보다 상대방이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재회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호의를 베푼다거나 혹은 호의를 요구할 때
신호, 용건 이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대충 반응하면 안 되겠죠.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계절적으로는 봄에 가깝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봄이라고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그저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이클로버는 원래 일상의 행복을 말해주고요. 네이클로버는 일상의 행복 사이에 숨겨져 있는 행운,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카드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과 행운이 섞여서 오는데 이게 가을까지 간다. 이런 의미를 둘러보면 두 분이 연인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되기까지에는 약간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남사친이나 여사친처럼 계속 용건을 삼아서 친해지는 관계, 이걸 좀 유지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약간 철벽 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다음 연애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현재 강한 빨강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우리 사귀는 거 아니고 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는다든지 뉘앙스도 풍기는데 상대방이 한 번 더 잡아 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당신의 내면에 있는 통찰력 잘 살펴보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빨강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좀 의외의 인물일 수는 있는데 가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약간 이 사람인가? 라는 레이더 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간 상태로 레이더를 막 활짝 펴가지고 너야? 뭐 이렇게 약간 돌직구 날리시는 것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춤추듯이 평소랑 같은 모습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그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매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좀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좀 자유롭고 넘어져도 좀 툴툴 털어내고 좀 웃을 수 있는 여유, 이런 마음들을 지키시면서 다음 연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라분들 카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딩 보고 계신 시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연애할 만한 상황에 계시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해요. 특히 어떤 경쟁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연애하는 건 사치야. 또 연애 생각할 겨를도 없어야 돼. 네, 이렇게 키워드들이 들어왔어요. 물리쳐야 되는 경쟁자가 있다거나 또 꽤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보라분들 이미지 살펴보면 외부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는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나는 영국과 결혼했어. 이렇게 선언한 약간 워커홀릭이라든지 완벽주의자처럼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좀 보고 있을 시점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보라분들은 정말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완벽하게 또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칭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목표, 지향점, 이게 굉장히 고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마음에는 사랑의 씨앗은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좀 크지 않으신 분들 더 많을 것으로 여겨져요. 나는 지금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컨트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들키면 안 된다.
일에 집중해야 돼. 마음 흔들리지 말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보라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학생이시라면 학교나 학원, 스터디 모임, 자주 가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이시라면 이제 회사 안에서 옆부서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어느 상황이거나 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이동하는 동선이나 취미생활에 자주 부딪히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정말 여러분의 이상형 중에서 일부분을 가졌거나 혹은 상대방의 성격 자체가 너무 배려심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마음이 기울게 돼요. 혹은 이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나 호의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내가 먼저 말 걸어보고 싶고 한 번쯤 관심 있는 척, 관심 없는 척, 선물이라든지 호의를 좀 베풀고 싶고 신호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여러분 생각에서는 아니야, 안 돼. 나는 정말 이럴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이 확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거절해야 돼. 그 정도로 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연애하겠어? 여러분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카드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여러분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에서 나는 감정 컨트롤 잘해야 돼. 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눈에 들어오는 저 사람 시선 주면 안 돼. 이렇게 컵의 왕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상대방도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주도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래 여왕제 카드처럼 시선이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도 지금은 마음을 표현하면 안 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숲에 가면 나도 보라분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언젠가는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아마 보라분들의 다음 연애는 뭔가 소개팅이나 선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게 만드는 주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동시에 상대방도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서로 좀 거부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져요. 왜 두 분은 솔직하지 못할까? 그게 아마 두 분의 시기, 또 만남의 장면, 이걸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상대방은 다음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완즈 4번 카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또 카드에서 보여지듯이 또 이 카드가 사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다음에 연애할 사람이랑은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혹은 정말 오래 갈 사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겠죠. 두 번째는 잘못했다가는 정말 실수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독수리가 내려올 곳을 찾아야 되는데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내리면 이 칼 위에 내리게 되겠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점점 가까워질 사람, 편하게 일상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두 분이 딱 서로의 마음을 공개하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라분들의 시기를 살펴보면 한참이나 두 분의 감정을 이렇게 유리병에 가둬놓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사이에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는다거나 또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분 관계가 처음에 약간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순간이 와야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바래왔던 관계는 아니었어.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거절하게 되고 숨겨졌던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과정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 이 시기라는 것이 하지만 상대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막상 가까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서는 아니 왜 이제서야 고백해?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정말 조바심이 점점점 커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분 장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슬쩍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은 확실히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아니 왜 나를 한참이나 쳐다만 보고 있어?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아무 용건 없어.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처음에 계속 헷갈리는 신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두 분의 시기는 사실 상대방이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들어온 힘카드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해요. 사자랑 내가 만나야 되는데 추수의 계절, 가을까지 와야 돼요. 상대방이 좀 마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가 보라분이랑 정말 만났을 때 헤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러려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을 관찰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장점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내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단점을 보면서 아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보라분은 정말 인간적이다. 또 그런 단점은 내가 좀 채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야 돼요. 이제 그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단풍이 들 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나 그냥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갔다가 어차피 금방 돌아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어차피 지금 당장 연애에 목매달고 있는 시기가 아니고 원래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이분은 정말 여러분을 온전하게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줄까 말까예요. 이제 더 이상은 보라분들은 여러분을 쥐고 흔들고 뭐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마 안 만나시고 싶을 거예요. 컵의 왕이 2장이나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을 끌려가는 관계는 안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조바심 내실 필요는 정말 절대 없고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오래 묵혀두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도 언제까지 이럴 순 없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을 좀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다각도로 좀 관찰해보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정리한 다음에 슬쩍 둘만의 숲에 둘만의 장소나 상황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고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사실 고백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상대방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탈 카드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대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대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표현이라거나 여러분의 입술, 얼굴, 표정, 손 이런 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표정,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도 정말 훨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기분 나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분노나 화로 푸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장면을 세상이 바라보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주시하게 되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치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오늘부터 꼭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의사소통 표현을 온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풍성히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잡념을 비워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기, 평온한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런 자세가 표정과 언어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짐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리딩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